자,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는 요약집 50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0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네. 우리 오늘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등등해서 우리 조세 총론지 나머지 부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징수 방법,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걸 꼭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올해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죠.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세금이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과세잖아요. 그래서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간 하루만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 10만 분의 25에 납부지연 가산세 3%하고 일일 0.025% 합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적게 신고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를 따라요? 가산세 적용되는데, 근데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차이점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세금이 3%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조세에 한해서 3% 적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국세,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일일 0.025%로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처럼 이렇게 지방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시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지방세는 최대 지방세는 75% 한도 내에서 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지방교육세 제가 설명드렸나요? 지방교육세는 안 했나요? 예. 자, 우리가 자 보시면 가산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가산금은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은 지방세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세는 가산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는 이제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 가산금인데 고지세 기준에는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체납세액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1만 불에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적용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몇 프로요?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상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 얼마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금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뭐 당연히 여러분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이제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 발부했는데 납부기한에 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고? 가산금이요.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징수 방법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적어줬을 건데,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에서 하여튼 지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는 신고납부 원칙이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지를 받는다? 가산, 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나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건 기억해, 여러분들.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보통징수나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고,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부가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교재 502페이지 한번 봅니다. 교재 502페이지 보시면 요약식 502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니까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감면, 그래서 수송신고 및 기한후 신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 기한후 신고부터 먼저 볼게요. 얘네 이제 기한후 신고와 수송신고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과세권자 또 고지서 발부에 징수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신고를 해줬으니까 일손도 줄어들고, 자, 또 납세자들의 가산세 과정한 부담도 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하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 자,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냐면 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깎아주는데 세금을, 자, 가산세를 보세요.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의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어떤 걸 감면해 주는 거냐면, 이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50%만 돼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어떤 걸 감면해 주냐면, 자, 기한후 신고하고 수송 신고를 한번 그러면 대충 한 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쓰긴 좀 그렇고, 자,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수송 신고라는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났는데 뒤늦게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일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이거 언제까지 어떤 자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법정 신고 기한 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예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이제 신고 기한 지났지만 하는 게 기한후 신고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근데 수송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 신고했어요. 신고 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한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해서 자수해서 광명차는 게 수송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한후 신고, 수송신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 받아버리면 안 돼요. 고지서 받고 나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날라왔는데, 아, 나 오늘 기한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럴 거기 때문에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수송 신고는, 자, 적게 신고했어요.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쳐가지고 고지서 보내기 전까지, 즉 경정 통지 전까지, 이거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그러니까 둘 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경과 후, 이건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신고 기한, 그러니까 경과 후 만약에 1개월 내다 그러면 보세요. 신고 기한 경과 후 만약에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했다.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예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깎아주는데,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해 주고요. 5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또 신고기한 경과 후 여기 칸이 좀 적어가지고 자 이쪽에 한번 그러면 감면을 어떻게 해주느냐 한번 보세요. 이거 기한 후 신고, 수송 신고 감면을 어떻게 해주냐. 자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감면해 주는지 그걸로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한 후 신고, 수송 신고요. 그 감면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거기다 좀 써놓을게요. 일단은요 한번 보시면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줘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줘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신고 가산세 이거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줘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이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 이건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 둘 다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둘 다 납부불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거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거. 감면 안 해준다. 자 그래서 둘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좌동.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해주고 수송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해줍니다. 어떻게 감면해주는지는 길으니까 복잡하니까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기한 후 신고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만약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주는 거 아니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예요. 그리고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게 이제 그 칸이 개정된 건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해줘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올해 2020년도에 새로 구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감면해 줘요. 자, 그 다음에 50, 30, 20%요. 말이 혼나가네. 자, 그래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에 만약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자, 1개월 초과 3개월에 만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이거 30%가 신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그래서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50, 30, 2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왼쪽 수송 신고를 보면요. 자,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한 자가, 과소신고한 자가 뒤늦게 이제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요. 예, 수송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에 만약에 수송 신고했다면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90%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1개월 내다 그러면 90% 감면해주고 1개월 내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설이 됐어요. 자, 개정이 된 건데. 자, 1개월 내 수송 신고하면 90%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감면율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다 외울 수는 없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율은 좀 외워두셔야 되고 수송 신고는 1개월 내에 수송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75% 감면,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50% 감면.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가상금과 징수 방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수정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그 503페이지 보면 그 가상금에 관한 것도 가상금 고유세 기준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3%,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6개월이 아니라 거의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최대 몇 프로요?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 국세는 100만 원 이상 되는데 국세는 다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이제 국세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국세 100만 원 이상 요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중가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중가상금 적용합니다. 30만 원 법령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한다. 그래서 503페이지 맨 꼭대기 내용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요 수정도 해드렸습니다. 다 고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수정돼 있어야 되고, 징수 방법 양가로 11번은 말씀드렸고, 양가로 12번 서류의 송달을 봅니다. 지난주에 빠졌는데 인강 안 들었구만. 예? 그러니까 뭐 하는지 지금 모르지, 지금. 그래서 서류의 송달 봅니다. 이 서류의 송달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딱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아까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는 옛날에 지방세법에 이 기한후 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는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지방세 기본법으로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가 온 이후에는 독립범죄로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요약집에 없지만 이런 내용 추가해가지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도 좀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가로 12번 서류 송달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한번 편하게 한번 봅니다. 서류 송달. 원칙적으로 보면요,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부 송달이라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 송달,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 송달.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외를 보면 공시 송달이라고 해가지고 교부나 그러니까 직접 주거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시 송달에서, 공시 송달은 널리 보이게 하는 거죠. 널리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거, 이게 공시 송달인데, 참고를 보면 유치 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용을 거부해요.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두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두고 올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 그래서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교부 송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 송달 방법 등이 있고, 또 이렇게 공시 송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유치 송달이라는 것은 하여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면 그냥 놓고 올 수 있다. 그런 것들 보시고, 공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니까 공송달의 사유를 보세요. 주소용 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해요. 자, 주소용 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게 않네 송달하기 곤란해요. 4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게 않네 송달이 곤란해요. 다 보니까 뭐예요? 곤란하고 불분명하고 곤란하고. 그래서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는 공유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공송달은 어떻게 하냐면, 그 흔히 우리가 일간신문이나 관보, 일간신문이나 관보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또 일간신문에 옛날에 뭐 공시 최고 어쩌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문에 이런 것도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일간신문이라든가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이라든가 관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시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공송달의 사유, 이렇게 곤란하고 불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중 공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아까 유치송달이라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집어넣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유치송달은 하여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수정을 거부하면 그냥 놓고 올 수 있는 거, 이런 것과 비교해서 공송달은 곤란하고 불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 공송달을 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504페이지로 갑니다. 504페이지 보시니까요, 제2절 조세 분류 등, 그래서 조세 분류는 우리가 별표시 하나짜리인데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502페이지 이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요것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까 감면유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별표시 했어야 되는데,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504페이지 조세 분류 등, 여기도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조세 분류는 작년 30회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왔어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조세를 골라봐라,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골라봐라, 한번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틈틈이 가끔씩 나오니까 제2절 조세 분류에 별표시 하나 해놓고 먼저 어떻게 조세를 분류하는지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국가
아까도 과세주체고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주체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과세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할 때 어떤 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막 외우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데, 다만 옛날 시험에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준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그럼 문제가 나올 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러면 자, 어떤 내용과 결합해서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고서 틀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방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7개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주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특별시, 광역시에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이름이 지로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얘네들 한번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일단 나누지 말고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와.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자,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속해 있는 구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등록면허세가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가.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만약에 19 무증상 감염자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다 걸린 사람들이죠. 바로 걸리죠. 비말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무지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생길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앞자리랑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쓰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라고 했습니다. 시군이 과세주체예요. 그래서 특광, 시군, 이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세금인데, 자,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 과세주체입니다. 특광, 시군이.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7개 지방세 세금들의 과세주체를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인데 어떻게 얘네들 정도를 딱 아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광, 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러분요, 특별자치도라든가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얘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 얘네들을 뭐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유치가 다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략해서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과세유치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04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죠.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목적세예요. 그럴 때 목적세,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국세, 목적세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래서 순서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목적세 종류요. 기초과정부터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목적세 종류, 우리가 이거 조세 분류 이건 11월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요. 조세를 분류하는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요게 조세 분류가 요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건데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법령이 규정된 거라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이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죠?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하여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대부분 세금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로서 우리 목적세 종류 외웠습니다. 자, 그럴 때 기초과정부터. 국세 목적세는 3가지가 있는데 교농 우리가 지금 봤죠? 그래서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목적세냐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예요. 자, 얘네들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과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유지 관련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고 또 지방교육 제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 지방세, 지인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교교농, 지지 이렇게 해서 목적세 우리가 외웠습니다. 종류.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교교농, 지지 말고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다음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것들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예,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인데 근데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어떤 게 그렇냐?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물세, 인세는 또 우리가 강론에서 자세히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세라는 것은 세금 계산할 때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하고. 물세는 각각 물건 각각 어떻게 합니까? 개별과세하고. 인세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려해가지고 납세의무자별로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그래서 합산과세하고.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세는 지방세 주요 세금들이 그렇고 인세는 자 국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 개인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고 납세의무자별로. 그 다음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자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래서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 이렇게 알고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또 종가세, 종량세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다음 시험에서 종가세인 조세, 종량세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그렇고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된다. 양으로 그러면 과세 표준이 그러면 종량세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건당 얼마? 6,000원. 505페이지 맨 꼭대기에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율 구조는 뭐 세율 구분에 따른 분류 나오는데 정액세, 정률세, 누진세인데 여러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요거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한번 봅니다. 기한후 신고 여기는 또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인데 요걸 좀 아시면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 비례세율이 정되냐 누진세율이 정되냐 그건데 우리가 보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표가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고? 누진세율입니다.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불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이죠.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불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재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러면 세목별 세율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세목별로 세율 구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한번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요 둘 다 얘네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례세.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됩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자 요거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자 보시면 세목별 세율 구조 이거 어떻게 외우냐? 요걸 못하면 음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부동산세법 그럴 때 있을 때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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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요거 안 되면 음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뭐 음치인지 아닌지는 이걸 집에 들어갈 때 나중에 혼자서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해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길게 끌어야죠. 비누, 누, 비누예요. 그래서 비누, 누, 비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소리 내서 여기서 하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저 집에 갈 때 요거 비누, 누, 비누.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누, 누, 비누. 요즘 방역 쪽에 문답식 교육 이런 거 제가 방역 수칙 보니까 문답식 교육 있잖아요. 토론식 교육 이런 걸 지향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요새. 그 방역 수칙이에요. 그래서 막 대답하면서 지금 마스크도 안 쓴 사람들인데 이게 막 비말 튀고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비누, 누, 비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세목별 세율 구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세목별 세율 구분에 따른 분류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뭐 정액세율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 등기 할 때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될 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정액세율 그랬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기초과정 배웠는데 시험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데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양가로 7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서 시험에서 뭐 이렇게 이걸 분류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다만 거기 보면 수익세, 재산세에서 그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은 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게 재산세고 유통세라는 것은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유권이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이런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취득할 때 오죠.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그래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줄 긋고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양가로 8번이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요. 독립세와 부가세인데 여러분요. 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가세.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아까 기한후신고나 수용신고 납부불성교환세는 감면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면율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국세 중에서 또 부가세가 있고, 자, 그런데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대부분 조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해요. 근데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야 부가세 신고 얼마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줄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그런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디서 봤냐면 금방 봤어요. 목적세에서 교교농 목적세이기도 한데 얘네들은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바늘과 실처럼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가세만 받습니다. 이 부가세는 얘네들 자체만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교교농, 교육세, 농특세는 목적세이면서 또 부가세입니다. 근데 이 교육세가 독립세로 하는 세금은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립세, 본세로 하기 때문에 교육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 한 가지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또 찌찌,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초과정 때 말씀드린 것이 조세 총론 공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농특세, 뉘집자식이나 족보를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요. 교교농, 그 다음에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래서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있잖아요.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고 또 목적세고 또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반사적으로 항상 이걸 떠올리면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독립세하고 그 부가세 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짝을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이걸 독립세, 자, 독립세 우리가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가 있고, 그러면 취득세, 자, 부가세가 있는데요.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있죠. 농특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요. 등록면허세는 앞서 문제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농특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근데 요거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계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면이 없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농특세가. 자, 부과되는데 요거 암기 우리가 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헷갈리니까 부가세 암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부가세 암기를 보세요. 재산세는 부가세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 할게요.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그냥 머리 글자로 외운 거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재산세는 재진이. 왜 또 이거 써줘요 그러면? 예,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입니다. 이거 재산세액의 20%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세 20% 재진이고, 종부세 부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농특세가. 이거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의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자, 종부세액의 20%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 이렇게 부가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같은 양도소득세는, 자, 부가세목이 뭐가 부과되냐면, 얘는 원래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농특세가. 감면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원래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짝을 좀 외워두시면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고,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이 있을 때만 얘네들은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가급적이면 저거를 한번 외워두려고 노력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저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 동일세 부가세 유형 나왔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 5개 세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고,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소득세,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을 게 있을 때만,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8번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활동했다는 분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것도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